국내 증시 폭락, 급락장 이제 시작인가? 일시적인가? 일시적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44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 가장 낮은 달은 8월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원래 8월이 힘든 달이에요. 7월에 랠리가 나오고 8월에 좀 이제 실망감으로 내려가고 11월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진짜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올해는 금투세 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44년 동안 월별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하니까 가장 수익률이 부진한 달이 8월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8월은 마이너스예요. 월별 평균 수익률이 9월이 8월보다 조금 더 안 좋, 8월 다음이 9월이 안 좋고 2월이 안 좋고 6월이 안 좋아요. 역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입니다. 그 다음이 1월. 1월은 1월 효과라 그래가지고 연초에 이제 이런 1월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7월이 보통 이제 썸머 랠리라고 해갖고 올라가고 3월도 좀 올라가고 12월도 그 연말 랠리 해갖고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8월은 마이너스 수익률도 많아요. 8월은 44회 중에 28회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게 힘든 달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나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 8월에 코스피 수익률이 부진한 건 7월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썸머 랠리로. 근데 8월에 휴가도 가고 뭐 하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쉬어간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7월은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8월을 좀 기대해 볼 만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월에 올라서 8월에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7월에 오른 게 없는 우리 증시고 6월에도 오른 게 없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8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정상적인 행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증시를 8월에도 또 눌러요. 8월은 랠리는커녕 불안감만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고 다 손 놓고 있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은 진짜 맨날 금투세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고 당국도 지금 이거 괜찮다라고 그러고 있고 뭐 괜찮게 뭐가 괜찮아 이게 진짜로. 지난 금요일 증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이 코로나 때 수준이에요. 코로나 급락 때 수준.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에요. 금융당국의 어떠한 조치조차 이거 괜찮아질 거래요. 그게 속보로 떴어 진짜. 그렇다면 지금 증시를 누르는 요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요. 나름의 대응 방법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증시를 누르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미국 증시 침체로 인한 버블 붕괴 우려입니다. 얼마 전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경착륙 우려는 희박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완전히 비웃듯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단 하루 만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부진, 주간 실업자 수 급증, 여기에 비농업 고용자 수 급감, 실업률 4.3% 기록했는데 2021년 10월 이후 최대입니다. 이른바 샴룰, 샴의 법칙이 발동되는 조건이 나왔다. 4.3%여서 침체 공포가 어떻게 돼요? 극대화됐고 샴룰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샴의 법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의 이동평균치,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에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10년물이 이에 따라서 3.7%대까지 폭락했고 2년물도 3.8%까지 폭락하면서 지금 채권금리들이 쭉 빠졌어요. 그럼 채권값은 강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채권값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 국채기 때문에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려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3.7조도 내가 살게, 3.69조도 내가 살게 이러면서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건 예측한 대로 너무나도 늦은 금리에 인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렌 버핏은 뭐라 그랬어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았는데 이는 경기 침체기에 수익률이 하락할 대표적 민간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시장의 추측이 지금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플 경기 침체 오면 잘 안 팔릴 거야. 그 다음에 금융주 경기 침체 오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버핏이 최대 현금을 채우고 있어요. 이거는 하락장에 대비하고 시장 과열을 인정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시장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두 개 써있는데 하나만 지울게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을 봤더니 계속 늘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경기에 대한 경고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계속 아침마다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FOMC가 8월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취약점이에요.
하필 이때 터진 거예요. 8월에 FOMC가 없어요. 9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11월 FOMC에서 각각 50bp씩 인하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9월에 50bp 예측은 70%가 넘어가요. 74%. 11월까지 100bp 이하 인하하는 거니까 9월에 그 50bp 인하하고 11월에 50bp 인하하면 11월까지 100bp 인하거든요. 11월 100bp 인하도 50% 수준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까지 금리 인하를 세게 단행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파월 아저씨의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선거가 코앞이니까 50bp 내리면은 파월은 지금 시장을 위해서 한 건데 정치적 행보라는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 0.25 인하한 다음에 11월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파월이 정치적인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다가 그냥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9월에 50bp 내리고 11월에 50bp 내려가지고 그냥 살린다고 해가지고 그 증시 내려간 거 다 반등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다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9월에 0.25 내리고 11월까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볼까 이러면은 사실은 실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왜 문제가 되냐면 강하게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연준과 재무부가 있죠. 이 양날의 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양검이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는. 근데 미 재무부가 돈을 또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연준은 뭐 하고 있어요? 미 재무부는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은 물가 잡고 있잖아요. 물가를 거진 다 잡아놨더니 지금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노동이 문제가 되는 건데 노동시장을 지금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어차피 이게 3개월, 6개월 뒤에 후행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선행되면서 인플레도 날리고 지금 실업률도 못 잡고 하는 이게 진퇴양난에 걸쳐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긴축을 하면서 물가 잡겠다는 명분을 쌓아왔잖아요.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거나 정책 완화를 시사한다면 시장 신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뭐 하는 놈들이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적극적 부양책을 다시 쓰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나올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면 생각보다 충격이 빠르게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시장에 지금 너무나도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즉시 조정이 심화되면서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른바 경기 침체 접어들면 선거를 못 이기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 이전에 금융회의 소집할 수 있어요. 금리를 기습 인하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런 각종 대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불가능한 거냐? 아니에요. 이런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회의가 FOMC가 달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달은 격달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8월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없는 달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한판 그냥 긴급회의 소집한 다음에 금리 인하하자 라고 얘기를 해갖고 시장 그 안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확률은 아니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급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분석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실업률 4.3%가 일시적인 북부 지역의 일자리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나와야 되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살얼음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실업률이 제가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 나오면 침체입니다. 이건 100% 침체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실업 그 각도가 다시 완만해지게 되거나 4.2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었고 북부 지역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지역에 문제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 시간까지가 한 달여의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8월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확률도 있다.
라는 거죠. 이 다양한 확률을 지금 놓고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의 시장 조치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걸러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8월부터 해리스 전당대회 8월 16일 날 있거든요. 전당대회에 갖고 민주당 대권 후보로 지금 해리스가 딱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증시가 폭락해 있다? 완전히 김새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는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마사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물론 마사지 한다고 미국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이슈가 있어요. 중동 이슈 짚어달라고 했는데 중동 이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헤즈몰라 간의 갈등 고조 때문에 5차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고 빠르면 뭐 오늘 내일 중에 공격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랑 대리 세력인 무장정파 하마스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저기 중동 지역에 군함 전투기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 이게 굉장히 고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기다가 군함 놓고 그 다음에 전투기 넣었다. 쏘지 말아라. 니네 큰일 난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미국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 촉구.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레바논에서 다 지금 철수하라고. 서방 국가들 역시 영내 확전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 레바논 여행 자제 권고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영토 내에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쪽 헤즈볼라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고 이란도 그 대리전을 띄워가지고 공격을 이스라엘 쪽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의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란이 조만간 보복에 나설 수 있다. 빠르면 오늘 아니면 유대교 명절 티샤베아브 12일, 13일 거론되는데 이때 하면은 뭐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종교 절차 때 하면 또 인도적인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되살린다, 파괴적 기원 재현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굉장히 잔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이 이란이 영토 내 귀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지금 뭐예요? 휴전협상이 코앞이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네타냐후가 한이의 암살은 휴전을 위한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얘기를 바이든한테 했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냐고 지금 대노했다. 예, 격한 표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새벽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전 협상으로 가가지고 지금 미국도 이걸 빨리 끝내야지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 약점으로 잡히는 게 중동 문제거든요. 바이든이 그럼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중동 문제 해결인 건데 지금 바이든은 중동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재선도 못하고 이런 대통령으로 남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싶은 건데 휴전 협상 과정으로 지금 갈 때마다 네타냐후가 이상한 돌발 행동하고 있고 공격한다 그러고 막 파토 내고 있고 그러니까 중동 정세 회복을 막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네타냐후가 완전히 지금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기의 지금 급함 쫄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예요.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한 문제입니다. 계속 없는 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전 협상이 코앞이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이 만약에 나오고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전면전 수준으로 간다면 이거 엄청난 또 지금 화약고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까지 반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 급등이 안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미국 경기 침체나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 진짜로 공격을 하는지 12, 13일날 공격을 하게 되는지 미국이 얼마나 중재를 또 잘 하는지 라는 거 봐야 되는 거고요. 군사 분쟁이 심화된다면 국제유가 급등부터 원자재 가격 요동치고요. 운임비용 급등하고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 부분을 무시를 못합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컨텐츠 올려놨더니 이거 레전드 영상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일본 금리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금리 인상했어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은 금리를 인하 압박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 국가 간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는 그러니까 금리 격차라는 겁니다. 스프레드는 금리 격차 차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이 금리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일본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로 있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지금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난주 회의에서 예고한 장기국채 매입액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했는데 6조 엔 수준의 월간 매입액을 2026년 요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긴 한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로 한 게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이런 스프레드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벌어진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내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N으로 하니까 N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본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발작 자금들이 있는 거예요. 속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돈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린 속도에 따라서 더 빨라질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각 국가에 나가 있던 캐리 자금들이 이탈합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 충격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은 글로벌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홀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스프레드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디가? 일본이. 특히 이러면 돈을 빼려면 어디서 빼요? 많이 오른 데서 빼겠죠? 빅테크 종목들의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발작 나온 게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N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이나 미국 채권 같은 데서의 지금 이탈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반대로 N에 투자하신 분들은 좋아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 요구 가속화 측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매력은 더욱 빠르게 식을 수 있고요. 미국 국채 매도 압력 그리고 빅테크 매도 압력도 강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가 이게 몇 년 전 예상이긴 한데 3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자금 이슈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동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도화선도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항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가 있습니까? 금투세 이슈, 이 망할 놈의 금투세입니다. 연내 국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최악의 이슈는 금투세입니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발표를 했는데 키는 민주당이 잡고 있죠. 야당이 왜냐면 이거 뭐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 석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부 여당은 폐지로 간단한데 정부 여당 입장 간단해요. 폐지합시다. 야당은 그렇게 못하지. 근데 야당 내에서도 다 달라요.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년 1월에 원안 시행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2번 시행 유예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3번 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이렇게 했고 셋 중 하나의 입장이 지금 다 갈려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시행 시기 고려를 언급했어요. 이후 5년 동안 연간 1억 원 정도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절을 좀 속도 조절을 언급했거든요. 근데 진선준 민주당 전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한다. 이 의원들이 꽤 있어요.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새롭게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는데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을 투자 수익 5천에서 1억까지 올리고요. 6월, 12월 두 차례 원전 징수가 아니라 5월 한 번에 확정 신고로 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포함시키고 건보료 산정 때도 제외시킨다는 거. 자, 이건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금투세를 만들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잘 된 거면은 원한대로 하면 되는 건데 원한대로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고 그냥 진짜로 증시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대진요법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때그때 갖다 대는 거예요. 청진기 갖다 대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고 각종 채널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까지 다 지금 넣었잖아요. 예, 원천징수 아니라 확정신고로 합시다. 부양가족공제. 이거 저희 채널에서도 매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여론은 일단 잠재워보겠다. 일단 시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거 시행 못 시키고 만약에 이거 폐지시키면 우리 당론이 좀 무너지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현재 증권사나 인프라 제대로 투자가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증권사에서는 인프라 투자 안 돼 있대요. 강행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최소 유예, 무조건 폐지라는 투자자 대다수의 입장이긴 해요. 근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금투세 불확실성은 누군가에게는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요. 투심 악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내 증시가 덜 우려되는 요인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내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증권가에선 2600 초반선은 안 밀릴 거다 그러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 최악의 경우에는 2480에서 2550선 수준까지 바닥을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2200입니다. 맨 밑에 하단은 2180까지 보이는데 2200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되긴 해요. 야, 진짜 오른 것도 없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게 국장입니다. 지금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감안하고 답답한 시장 환경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만 그간 현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자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고 하반기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좀 황당할 정도로 너무 빨리 이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멘붕이 약간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2620 열어두고 밀년 2550 열어두고 그 다음 2480, 2450 하방 대비하시고 최악은 2180까지 열어두고 대비해야 되는데 한 요 정도로 일단은 순차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2620 정도에서 치고 올라가거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나 아니면 글로벌 국가들 각국의 지금 대응 정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데 일단은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자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타겟은 이번에 만약에 하락하는 주요 하락 타겟은 뭐예요? 많이 오른 업종 그리고 미국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애들 위주로 나타날 거예요. 인버스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10% 넘기지 마시고요. 이벤트 있는 날 당일 매매식으로 운용을 하세요. 인버스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 만약에 실패했다. 그냥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이거 오래 가지고 있어서 본전이 안 와요. 본전이 안 오는 그냥 상품입니다. 지난주 하락장에서 버틴 종목들이 그리고 이번 주에 의외로 이번 하락장 그리고 향후 반등장에서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하락장에서 버틴 종목들 그리고 좀 잘 가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번 하락장이나 향후 반등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지금 단순하게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걸 넘어서서 얘네들이 어쨌든 수급으로 다시 들어오는 수급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양극재 셀 쪽이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쪽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만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은 지난주에 제가 짚어드린 대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하반기에 업황 회복 추이를 좀 이제 지켜보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수급 개선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갖고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돼 갖고 그나마 버틴 거였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아니라 CATL 배터리 화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고고 다행히 사망자가 없고 그 다음에 다치신 분들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CATL 배터리가 화재 난 겁니다. 이거는 벤츠 전기차의 화재가 아니라 CATL 배터리 화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이 조금씩 미리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랑은 별개로 제약바이오 쪽의 일부 기업들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도 갑자기 커지는 FDA 승인 기대감, 시작 기대감, 기술 발표, 기술 이전 소식들 이런 것들 하다못해 질병 이야기로 나온다면 돈 갈 곳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약바이오 일부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바이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꺾이면 다시 가치주로 회귀합니다. 이게 보통 시장의 흐름이에요. 이런 현상도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라는 신호는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까지 단 2거래일 사이에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증시 충격이 지금 급하게 커진 거잖아요. 이거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 심리를 누군가는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과했다는 뉴스 혹은 지표 하나가 만약에 나온다면 되돌림도 그만큼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미국의 대응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말씀드린 대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 악재만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망했어, 다 팔고 튈 거야 라고 볼 게 아니고 귀 닫고 어려운 증시에서 관심 멀리하지 마시고 각종 소식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수익 난 데서 1, 20% 정도 수익이 크진 않지만 현금화를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이걸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원칙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빚 절대 내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